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는 어제 17cm가 넘는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한국은 기온이 뚝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LA도 늦가을의 끝 무렵에 서 있습니다. 쇼핑몰에 가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띄고 캐롤이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정리는 캐피털 뉴스와 함께 하시죠. 11월 10일 수요일 캐피털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오늘 첫 소식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신분과 부를 과시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LA에서 나이지리아 온라인 사기단이 한인 여성들에게도 접근해 로맨스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전화 위협 등으로 거액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아프리카 사기단이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사랑한다거나 결혼을 하자며 수입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잡고 보니 이들은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 국제 사기 조직 일당으로 14명이 잡혔습니다.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들먹이며 접근하는 전화나 이메일 사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웃음이 나냐면 여러분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 추가나 뭐 프라이빗 메시지가 오는 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LADWP가 생산에 공급하고 있는 LA 지역 수돗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ABC 방송이 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환경단체 EWG는 LA 지역 수돗물의 화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암 유발 물질들이 건강을 위협할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 EWG는 LA 수돗물에 들어있는 비소는 기준치의 430배가 많았고 코름은 29배, 할로아세티산은 180배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WG는 LADWP는 LA 수돗물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수질 기준이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LADWP는 LA 수돗물은 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수돗물 마시기가 꺼림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EWG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LADWP도 수돗물 기준을 시대에 맞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LA 지역의 노상 강도나 미행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LA 쇼핑몰 인근 지역에서 노상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금이 많아 보이거나 보석 등 귀중품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뒤쫓아가 금품을 강탈하는 미행강도 사건도 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의류나 액세서리 업소가 많은 멜로즈나 다운타운 보석가게 인근 거리에 노상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쇼핑객을 집까지 미행해 금품을 강탈하는 미행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상강도들은 보석상 등 고가품을 판매하는 업소 인근에서 대기하다 쇼핑을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거나 이들이 뒤를 미행해 집을 알아낸 뒤 주택 침입 강도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레스토랑, 쇼핑몰, 나이트클럽 등을 떠나기 전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공공장소에서는 고급 보석류 등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 중 수상한 차량이 뒤쫓아온다고 생각되면 911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까지만 해도 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였던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위험 수위가 최고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CDC는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확산 단계를 최근 최고 위험 수준인 4단계 하이로 높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확산 위험 2단계인 moderately 전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유지했으나 한 달 새 2단계가 올라가고 최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반면 4단계였던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0개 주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는 6,353명으로 플로리다보다 4배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당국이 미국산 레이블 규정 즉 제품에 Made in USA라는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함부로 Made in USA 레이블을 의료나 제품에 붙여 소비자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제품의 조립이나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공급된 경우에 한해 Made in USA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3일부터 5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백악관은 일주일 만인 9일까지 미 전국에서 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첫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 2만 개 약국, 클리닉, 병원 등에서 5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 5에서 11살 세 미국 어린이는 약 2,800만 명입니다. 다음 주까지 1차 접종을 받으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2차례 접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두신 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마켓 장보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0 이하 점심 식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마켓에 가보면 채소, 두부, 고기, 라면 등 거의 대부분의 물건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백악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더 커져 물가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6.2% 급등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0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며 6개월 연속 5% 이상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올해 들어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연방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더 지속될 경우 내년 중 현행 제로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례적으로 백악관도 인플레이션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미국인의 재정 형편을 크게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탓이라며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NEC의 물가 하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연방거래위원회 FTC엔 시장 조작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플리 기자였습니다. 네, 1년 안에 올 겨울에는 산타클로스를 할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간당 수백 달러를 주는 이벤트에서 산타클로스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겨울에도 산타클로스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럭 운전사, 식당 종업원, 소매업 종사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산타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팬데믹으로 많은 산타들이 화장으로 등장했는데 올해는 산타클로스 자원봉사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턱수염을 기른 큰 덩치의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일부 이벤트 진행자들은 지난 10월 중순에 미리 산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벤트와 프로모션, American Events and Promotions 회장이자 콜로라도주 덴버 산타스쿨 설립자인
수전 메스코는 11월 말과 12월 주말로 예정된 산타 이벤트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약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부터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필사적으로 산타를 확보하려는데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메스코 회장은 크리스마스 파티 붐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도에도 산타를 구하지 못해 고객의 요청에 응하지 못한 일은 없었다면서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등장하는 행사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시골에서는 시간당 $80를 벌고 대도시의 산타들은 수백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캡틴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한인분들 중에 우버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요. 최근 연방검찰이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대기시간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가 장애인 손님이 승차할 때 대기하는 시간의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우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장애인보호법 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버가 지난 2016년에 일부 도시에 도입한 대기요금입니다. 대기요금은 약속 시간보다 2분 이상 출발이 늦어질 경우 부과됩니다. 문제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일반 승객보다 승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대기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방검찰은 우버의 대기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버가 승객들에게 부과된 대기요금의 평균은 약 60센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는 최근 관련 규정을 변경해 장애인 승객에게는 대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카플라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영상을 3개를 하루에 올렸습니다. 카플라 뉴스를 전해드리고 그 바로 전에 EDD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랑 쉐어를 했습니다. 작년이나 요번 연도서부터 PUA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증명 서류를 EDD에다 제출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이나 요번 연도부터 EDD에서 PUA로 자영업자분들이 PUA로 이제 클레임을 시작을 하셨으면은 얼른 UI 온라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증명 서류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버튼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수요일 뉴스 재밌게 보셨는지요? 내일은 Veterans Day 휴일이라서 저희 사무실이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